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MC 신영은입니다. 지난 시간 2022년 이슈될 ICT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소개해드린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디지털화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수업, 협업 도구, 온라인 게임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언택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즉, 아날로그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세상으로 인간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만든 것이 메타버스인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흔히 VR, AR 기반인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네이버의 제페토, 샌드박스의 로블록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중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4년 만에 철폐하고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포켓몬고나 HUD처럼 현실 공간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더 쉬워 보여주는 모습일 때는 증강현실 세계,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은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또 원격 K나 수업,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거울세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바타로 새로운 공간에서 다른 아바타와의 관계를 맺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현실과 유사하거나 대안적인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가상세계라고 하죠. 메타버스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에서 접목이 되는데요.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코인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고, 코인은 메인넷이라 부르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상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비가역적 특성을 이용하면 가상세계를 기본으로 하는 메타버스의 불확실한 아이템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투명한 경제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의미인 Non-Fungible Token, NFT는 대체 가능 토큰인 FT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포함하며 토큰 소유자를 지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NFT는 고유한 정보를 다루어 서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작은 화폐 단위로 통화를 나누어서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서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편리해지죠. 실제로 NFT는 쓰이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거리 미술가 뱅크시의 작품이 1만 조각으로 나뉘어서 NFT로 판매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작품은 뱅크시의 2005년작인 사랑은 공중에 라는 작품으로 총 1만 개의 고유한 사각형 조각을 만들고 각 조각에 해당하는 NFT를 $1,500가량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베트남 NFT 게임인 엑시 인피니트는 일일 이용자 수는 140만, 월 수익금은 70에서 100만 원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수집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게임인 플레이 투 언에 NFT가 적용돼 게임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편리할 것만 같은 메타버스도 여러 이슈를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메타버스는 대부분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되어서 사용자가 창작하거나 활동하는 이력 등의 모든 행위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매했지만 게임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이 운영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가상세계의 게임 아이템이 외부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시장의 크기도 이미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내의 불법 행위와 사법권 문제입니다.
가상세계 게임에서는 오토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음식 배달 플랫폼에 리뷰를 대량으로 조작해서 올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시 현실 세계의 사법권을 이용하여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내의 자체 규정과 약관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현실 세계 법 질서를 가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메타버스 내의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및 불법 행위에는 명확한 정의와 처벌에 관련된 현행법이 지정되지 않아서 기존의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모색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죠.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는 사람들 간의 대면 활동을 제한하였고, 이런 환경 요인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거부감 없이 비대면 회의,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짓지만 공통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ICT가 좋다 8번째 이야기 메타버스였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정말 좋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